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세먼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요, 휴대용 공기인 산소캔까지 등장했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유모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목걸이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개인용 공기청정기, 이 코 속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코 전용 마스크,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품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최고 전문가시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재현 교수 초대했습니다. 장재현 교수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1984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원과 예방의학교실 조교로 지내면서 환경 분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병연구소와 산업보건연구원, 스위스 로잔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2001년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시작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환경보건포럼과 기후변화건강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여러 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환경과 안전,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가운데 대기오염에 관심이 많은 장재현 교수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의 대기를 연구하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가 있습니다. 네, 숲과 나눔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장재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 그 안내 프로필을 보니까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 대기를 연구하셨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서 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들을 세우게 됐고, 그거에 참여하면서 대기오염하고 좀 인연을 맺게 됐죠. 그때 서울 대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외국 선수들이 안 오려고도 했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심한 것이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아황산가스가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먼지가 훨씬 더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집중적으로 세웠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걸 쓰다 보니까 그렇군요. 미세먼지와 좀 관련을 맺게 됐고 또 2000년대 이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 같은 거를 세울 때 또 경유차 대책 세울 때 그런 때 좀 관여를 했죠. 그러면 한 30년 전부터 서울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상태였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겠군요. 제가 이제 86년에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좀 일반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PM2.5를 그 당시에 1년 동안 포집을 해서 PM2.5가 초미세먼지.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발암 성분이나 또 돌연 변연성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1년 동안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PM2.5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그게 86년도 자료다? 네. 그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1년 평균 제가 측정한 게 한 110? 연평균 110? 연평균 110, 109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높았죠. 요즘은 연평균 얼마예요? 대략 이제 25 근처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그 경보 내리잖아요. 네. 뭐 나쁨, 매우 나쁨 뭐 하잖아요. 그 110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하루치하고 그다음에 연평균 기준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보통 그 초미세먼지가 뭐 얼마 이상 되면 지금 우리는 이제 35만 넘어도 나쁨이라고 얘기하니까 35가 넘으면 나쁨. 그리고 3월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갖고 온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했을 때 그때가 이제 100에서 130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1년에 대부분 이제 그런 시기가 많았다. 잠깐만요. 아주 극심하다고 할 때가 100에서 130이다. 요즘 최근에. 근데 86년에는 연평균이 110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할 때는 뭐 250도 되고 그랬었으니까. 와, 저도 그 시절 서울에서 살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진짜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집마다 연탄을 쓰고 석유놀로 쓰고 또 공장들도 우리가 시커먼 연기 나오는 걸 뭐 그냥 당연시 했고 자동차 하면은 을에 시커먼 매연 뿜고 다녔으니까 매우 심했죠. 네. 그것보다도 또 옛날 런던이나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미국, 일본, 유럽들은 또 50년대에는 그거보다도 또 훨씬 높았으니까. 그랬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나요? 요즘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농도는 이제 낮아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우리가 환경에 요구하는 어떤 수준? 기준.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환경의 질이 그 당시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낮춰도 거의 자연 상태까지 낮춰도 이왕이면 더 낮추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건강에 좀 피해를 준다라는 게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기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은 4분의 1 수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꾸준히 떨어져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죠? 30-40년을 거쳐서 조금씩 내려온 거죠. 쭉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면 2010년대쯤에도 상당히 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좀 나빴을 수 있습니다만. 2012년이 역대 가장 깨끗했다. 이렇게 지금 2012년? 자료가 돼 있고 2013년부터 다시 악화돼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미세먼지와 이제 또 주요한 오염물질이었던 악성가스 관점에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또 다른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오존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거는 지금이 역대 최악 맞아요. 그래요? 네, 오존은 지금이 역대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거죠. 근데 오존도 마찬가지로 건강 피해가 있고 그렇죠. 또 뭐 아이들 천식 유발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오존은 왜 지금이 최악이 됐습니까? 그동안 80년대에는 오존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주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상당한 오염원의 주 원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이제 질소산화물이 이제 햇빛에서 반응되면 분해돼서 반응되면 이제 오존이 생기거든요. 이게 자동차들이 이제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뭐 2천 몇백만 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건 이제 규제를 해도 어려워요. 이 질소산화물은 그 규제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오존이 많이 늘었죠. 네,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 질소산화물 이런 것까지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미세먼지는 지금 국민들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오존은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있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요즘 정말 국민적 화두로까지 미세먼지가 떠올라 있는데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산소캔이 등장을 했다. 유모차용 공기청정기가 있다. 목걸이용 개인용 공기청정기가 있다. 코 속에 삽입하는 무슨 코 전용 마스크가 있다. 이 신종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도움 됩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감 마케팅,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환경은 깨끗할수록 좋지만 또 그리고 농도가 높아지면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거지만 농도가 낮을 때조차도 도시 안에서 보면 오염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변은 높고 그렇죠. 공장 주변은 높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피해야 되는 거죠. 늘. 근데 오염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모든 곳이 다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나쁘니까 대기질을 개선하자라는 거지
이게 뭐 개인이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또 이런 그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또 조금만 미세먼지 농도 심하면 마스크 만드느라고 공기청정기 만드느라고 또 마스크 쓰고 나면 버리니까 또 소각해야 되죠. 그러면 또 미세먼지 나오죠. 공기청정기 가동하려면 전기 많이 써야 되죠. 또 미세먼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오염된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또 에너지를 쓰거나 또는 상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회가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역행하는 거죠.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오염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렇죠. 그건 결국은 자기도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나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기청정기 달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공기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게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전부 어떤 마케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은 공포는 더 커지고 그다음에 소비는 많이 하게 되고 뭐 예산은 엉뚱한 데 쓰여지고 사회는 오염물질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지금의 문제죠.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제가 하나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거 다 중국 탓 아니야?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있다와 중국 탓이다라는 건 아주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중국 탓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게 문제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믿음은 있는데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들은 그걸 입증하지 잘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오염 농도가 엄청 개선이 됐는데 우리는 많이 개선됐어요. 개선이 안 됐다는 거. 그렇죠. 중국은 어느 정도 개선됐어요? 중국은 지난 한 5년 동안 40% 정도가 개선된 것이 뭐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학회나 또는 유엔에 의해서도 다 확인된 자료들이죠. 국제적으로 측정된 연평균 미세먼지가 40%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5년 사이에. 네. 중국도 이제 오염 자료가 거의 실시간으로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뭐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고 중국이 40% 줄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거나 또는 비슷한 게 같은 시간에. 만약 정말 중국 탓이 크다면 중국이 40% 줄었으면 우리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10%가 줄든 뭐 얼마라도 줄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탓이니까 중국에 항의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구해서가 아니고 중국이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오염들을 실제로 줄였거든요. 하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건 하나도 안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정부 일부 또는 학자들이 여름이나 가을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중국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 기간에도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환경 기준을 훨씬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년 내내 오염을 줄여야 되는 건데 뭐 이제 봄철에만 자꾸만 또는 겨울철에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데이터들을 보면 1년 44철 아직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줄여야 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어요. 중국 탓하면서 국내 거를 줄이려는 노력을 자꾸만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큰 문제죠. 중국의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죠.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동북아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야 되죠. 그렇죠. 이제 미세먼지 배출원은 결국은 또 온실가스 배출원하고 같거든요. 그럼 이게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는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위한 공동 협력이나 공동 연구는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남한테다 책임을 미루고 자기가 관리 잘 못한 거를 면피하려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에 대해서 요즘 우리는 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일기예보 하면서 꼭 그래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마스크는 원래 이제 개인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기가 걸려서 남한테 피해를 줄 때 쓰는 거고 또 뭐 마스크를 썼더니 숨쉬기가 편해지고
뭐 기분이 좋다든지 증상이 뭐 완화되는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쓰라고 그러고 온 언론이 그거를 그러게요. 홍보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스크 회사의 홍보 마케팅을 언론과 정부가 해주는 꼴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럽니까? 그런 나라는 없죠. 한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썼을 때 부작용도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유의해 사항을 많이 정부는 오히려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써서 좋은 분들이라 써서 괜찮지만 예. 뭐 심장질환, 폐질환 또는 어린이나 임산부들, 노약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가 더 그렇죠. 마스크를 썼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쓰지 말라고 권유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극소수 분들은 물론 마스크 쓰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예.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쓰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감기 걸린 분만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 예. 그 옆에 있는 국민 전부 다 무조건 감기약 먹으라는 그런 식의 지금 주장을 정부가 또는 일부 언론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과한 거죠. 게다가 그 초미세먼지까지도 거르려면 그 마스크가 굉장히 이 성능이 뛰어난 강도가 세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94%, 99% 제거하는 걸 또 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호흡은 어려워지는 더 어렵죠. 그렇죠. 보통 일반 마스크들도 한 절반 정도는 줄이기 때문에 웬만한 농도에서는 또 그런 것만 써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숨쉬기 어려운 거를 그런 마스크들은 공장에서 유해 사업장에서 쓰는 마스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과도한 성능의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일선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다 배치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사는 게 무슨 붐처럼 되어 있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이제 환경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있는 공간 또는 우리 아이가 있는 교실만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건데 네. 그거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부 시간이거든요. 더군다나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창문을 닫거든요. 다 닫죠. 그러면 뭐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뭐 미세먼지는 줄을지 몰라도 다른 오염물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특히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우당탕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자체가 또 이게 그런 오염물질들이 나오는 존재잖아요. 예.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숨을 쉬다 보면. 그런 거엔 노출 피해도 있게 되고 에너지도 이제 과소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고농도인 날 오히려 학교까지 오고 갈 때 이렇게 이제 차량이 많은 도로를 좀 피하라든지 또는 학교 근처에는 유해한 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그런 근처에서는 공회전이나 이런 걸 좀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기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발생을 줄이는 거를 주로 대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오염물질을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하고 배출된 거를 줄여보자.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가전제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해결 방법을 가전제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문 닫아놓고 가전제품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거 그게 좋아요? 나쁘죠. 옛날에 물이 문제가 됐던 거를 정수기 쓰고 뭐 생수 쓰려다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고 또 뭐 너무 습도 이게 건조하면 그러면 온도를 좀 줄이면 되는데 가습기 돌려갖고 맞아요. 뭐 하려다가 오히려 또 세균 문제도 있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전제품으로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환경 대처 방안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농도 상태, 막 우리가 한눈에 봐도 막 뿌옇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예 자동차 못 다니게 해야 된다. 강제 이부제하자 막 이러거든요. 그런 그 각 지자체 단위의 비상 대책이라고 그러죠. 비상 저감 조치.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부제라는 건 이제 절반만 운영한다는 건데 평소에 차가 있더라도 출퇴근 같은 때는 굳이 개인 나홀로 차량을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거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더 편하고 정시성이 높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다 그걸 타겠죠. 그럼 저절로 차량이 반을 줄을 텐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고농도인 날만 반으로 줄이자고 그러는데 고농도인 날은 이제
기상 상황이 매우 나빠서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때는 이미 차량을 운행을 좀 줄여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비가 어마어마하게 막았고 막 뚝이 무너진 그런 거랑 마찬가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거를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놔야만 효과가 있지 고농도인 날은 웬만큼의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고농도인 날 2부제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죠. 별 효과가 없어요. 요만큼도요?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경비들 이런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비유로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고기 구워 먹었는데 환풍기까지 망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불을 조금 줄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불을 꺼도 연기는 안 빠지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리 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도록 해놔야만 기상이 나빠지더라도 오염 농도가 덜 높아지죠. 그래서 왜 그 고농도인 날 대책만 세우려고 하냐. 그리고 그거는 고농도가 지나가보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자, 근본 대책을 세우면 그건 365일 또는 뭐 5년, 10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 효과가 있는지는 뭐 자명한 건데 그렇군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일부 세력이긴 합니다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높아졌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건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이 실제로 지금 시행된 게 아니거든요. 계획이죠, 계획. 네,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 원전들은 다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신고리 5호기에서도 이미 5, 6호기에서 공론화 거쳐서 지금 다 건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중단할까 하다가 건설을 마저 합시다로 결론 났죠. 그런데 원전은 계속해서 지금 더 짓고 있는데 그게 왜 미세먼지하고 상관이 있는지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탈원전 정책을 안 썼던 전 정권에서 오히려 미세먼지 오염도는 올라갔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이고 내가 그냥 당연시 했던 여러 가지가 다 아니네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 탓. 아니지. 그게 아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그건 해법이 될 수 없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마스크 얘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고농도 시절에 2부제 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탈원전 이거는 무관한 얘기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즉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미세먼지는 결국은 뭐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뭐 쓰레기 소각 같은 데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뭐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뭐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든지 또는 뭐 소비를 좀 과소비를 줄여서 또는 재활용을 늘려서 소각을 줄이는 모든 활동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이거는 뭐 그냥 학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50년대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서 성공했던 대책이고 우리나라도 지난 30년 동안 했던 거고 저희가 중국발 미세먼지 탓하고 마스크를 이제 국민한테 권장한 게 불과 5년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얘기 국민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 5년 전에는 우리 미세먼지를 줄이자. 그래서 경유차를 뭐 규제하고 공장들을 규제하면서 오염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남 탓하고 마스크 공기청정기 찾는 지난 5년부터는 오염도가 악화됐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관리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고 남 탓하고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긴 정부의 어떤 무책임한 정책들의 결과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염물질 줄이는 것들을 정부가 다시 얘기는 하지만 그러려면은 그 5년 전에 왜 그런 잘못을 범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고백하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시다고 봐요.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이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이건 다 조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뭐 파악은 하고 있죠. 배출량을. 1등이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제일 큰 것들은 다 단일 오염원으로는 뭐 이제 석탄 발전소들이 크고 또 경유차 부담이 크고 예. 이제 산업체 중에서 뭐 제철소라든지 뭐 시멘트, 뭐 철강 이런 데들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게 이제 또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석탄 석유를 많이 쓰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석탄 발전이나 각종 그 중화공업 산업체의 공장 굴뚝 연기 시커멓다가 하얗게 바뀌는 즉 미세먼지 등등을 거르는 장치는 그래도 꽤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과거에 많이 줄었던 거고 물론 지금도 가끔가다 속이고 이런 불법 배출하는 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시도 많이 하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대기업보다 근데 중소기업 작은 규모 공장들은 그런 게 또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그건 워낙 개수도 많고 그죠. 그 업체들이 그런 거를 유지할 만큼의 그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사실은 비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지원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뭐 중국 미세먼지 감시한다고 인공위성 띄우겠다고 그러고 뭐 모델링한다고 돈 쓰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이런 거 돈 쓰겠다고 그러니까 인공강우 시험한다고 또 돈 쓰고 인공강우에 뭐 돈은 많이 들진 않겠지만 국민들한테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넘어오는 거고 그 넘어오는 서해에서 실험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제거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약간의 국민들을 사실을 속이는 그런 쇼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믿고들 하니까 정책적 홍보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한마디로 평상시 모든 우리의 활동 국가의 활동, 기업의 활동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이건 중국 탓이고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겠군요. 어느 나라든지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줄이는 것밖에 가능하지가 않죠. 우리 생활과 산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네. 미세먼지 전문가 아주대학교 장재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